죽을 때 가서 죽음을 생각하면 되지. 뭘 벌써부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색깔을 모으고 있어. 그리고 이야기와 햇살을 모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뭔가 퉁을 줄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서 많은 것들을 모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모으고 계시나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림책을 모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진을 모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를 모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모으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걸 모으는 프레드릭이라는 친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레오 리오니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프레드릭이라는 그림책이 있는데요. 표지에 보면 들쥐 한 마리가 아주 멋진 꽃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런데 눈은 반쯤 감은 듯한 표정입니다. 면지를 펼치면 프레드릭이라는 글씨가 면지 가득 써져 있는데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표지에는 프레드릭이 뒤돌아 앉아 있네요. 그러나 여전히 꽃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꽃을 들고 있는 프레드릭.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일까요? 프레드릭은 들쥐인데요. 돌담이 있는 곳에서 가족들, 친구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헛간과 곳간에서 이제 이 가까운 돌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프레드릭만 유난히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곳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다른 친구들은 프레드릭이 딴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간섭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자기네들이 추운 겨울에 먹을 양식을 이제 겨울에 지낼 공간으로 낑낑거리면서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겨울 양식을 준비하느라고. 그런데 단 한 인물만 빼고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프레드릭이에요. 역시 프레드릭은 계속 친구들과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개슴츠레한 눈빛을 보여줍니다. 근데 친구들이 이때 프레드릭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프레드릭, 너 왜 일을 안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독자에 따라서는 프레드릭, 너 왜 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물어보는 어투는 독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림으로 볼 때 친구들은 프레드릭을 탓하지 않고 프레드릭, 너 왜 일 안 하니? 뭔가 살짝 서운함을 담긴 했지만 그래도 프레드릭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프레드릭이 놀라운 말을 해요. 나도 일하고 있어. 난 춥고 어두운 겨울날들을 위해서 지금 햇살을 모으고 있어. 그런데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아니 무슨 햇살을 모아 어떤 반격을 할 법도 한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들쥐들이 프레드릭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돼요. 프레드릭은 또 친구들과 등을 지고 앉아서 먼 곳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또 물어요. 프레드릭, 지금은 뭐 해? 예. 그랬더니 놀라운 말을 또 합니다. 나 색깔 모으고 있어. 겨울엔 온통 잿빛이잖아. 근데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프레드릭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이 프레드릭, 너 정말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물을 법도 한데 이렇게 물어요. 프레드릭, 너 꿈꾸고 있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프레드릭, 너 졸아?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프레드릭, 너 꿈꾸고 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프레드릭과 친구들의 관계를 엿볼 수 있죠. 그런데 프레드릭이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나 지금 이야기 모으고 있어. 여러분 주변에서 일을 해야 될 시간에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를 모은다는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바라보시겠어요? 프레드릭은 이렇게 말해요. 기나긴 겨울에 이야기거리가 동이 나잖아.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모으는 거야. 그런데 친구들은 에이, 프레드릭도 일 안 하는데 우리도 일을 하지 말자 라든지 프레드릭을 억지로 끌고 와서 일에 동참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프레드릭을 존중해줘요. 눈이 많이 내리고 이 들쥐들은 동굴 안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그런데 처음엔 먹을 것도 많고 또 할 이야기들도 많아서 겨울이지만 나름대로 즐거운 일상을 보냈어요. 행복했죠. 그렇지만 점점 곡식도 떨어지고 추워지고 하면서 이야기도 동이 나고 먹을 것도 없어지니까 겨울을 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잊고 있던 프레드릭의 존재를 떠올려요, 친구들이. 그러면서 프레드릭에게 있잖아, 프레드릭, 너 그때 뭐 모은다고 했지? 네, 근데 그때 모았던 이야기 어떻게 됐어? 그때 네가 모았던 것들 색깔이나 햇살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 그랬더니 프레드릭이 갑자기 주변에 있던 커다란 돌 위로 올라가더니 얘들아, 눈을 감아봐. 내가 너희들에게 햇살을 보내줄게. 찬란한 금빛 햇살이 느껴지지 않니? 그랬는데 놀랍게도 자기네들이 일할 때 꿈쩍도 안 했던 프레드릭이 시키는 대로 들쥐들은 다소곳하게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고 햇살을 느끼는 거예요. 짠! 햇살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프레드릭이 어떤 목소리로 말을 했기에, 어떤 어투로 말을 했기에 이 친구들이 한결같이 눈을 감고 햇살을 받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줬을까요? 친구들은 햇살을 받고 나서 또 물어요. 프레드릭, 그때 모았던 색깔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얘들아, 다시 눈을 감아봐. 친구들은 프레드릭을 향해서 눈을 감아요. 그래서 프레드릭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이야기 하느냐? 색깔이 있는 이야기를 해줘요. 노란 밀집 속에 붉은 양귀비꽃, 초록빛 딸기 덤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들쥐들은 눈을 감고 그 색깔들을 떠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들쥐들이 이제 두 가지를 경험을 하고 나서 이야기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프레드릭, 이야기는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프레드릭이 하면서 목소리를 가다듬어요. 그리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마치 공연하는 것처럼 시를 읽어줍니다. 뭐라고 읽어주느냐? 눈송이는 누가 뿌릴까? 얼음은 누가 녹일까? 궂은 날씨는 누가 가져올까? 맑은 날씨는 누가 가져올까? 계절이 내시면 얼마나 좋아.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사계절. 긴 시를 낭송을 해줘요. 들쥐들은 박수를 치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오, 프레드릭, 너 정말 시인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레드릭이라면 친구들의 이런 칭찬을 받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프레드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이 발그레해져서 수줍게 말해요. 나도 알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나도 알아 라고 말하는 프레드릭의 태도 어떠신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뭔가 모으는 삶이 우리의 어떤 부분에 있는데 이 그림책을 통해서 나는 뭔가 특별한 것을 모으는가?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을 모으는데 남들이 나의 이 모으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나? 지지해주지 않고 있는 것을 모은다면 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품게 되는데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그림책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상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나눠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머 저 사람들은 뭐해? 아니 죽을 때 가서 죽음을 생각하면 되지 뭘 벌써부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색깔을 모으고 있어. 그리고 이야기와 햇살을 모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뭔가 퉁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나중에 그 언젠가 나도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를 떠올리면서 여유로운 태도로 여러분만의 모으는 것들을 신념을 가지고 끌고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프레드릭이라는 그림책이었습니다.